오늘 새벽에 뉴스토마토 서버는 잠깐 다운됐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인데 뭐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 보도가 나왔을 때 이제 대략적으로 평론가랄지 네. 뭐 이런 여의도 근방에 있는 뭐 분들이 예상했던 어떤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얘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뉴스토마토 보도는 2022년에 보궐선거 할 때 그 당시부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공천하는 거 원래 지역구가 일산 뭐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창원 의창으로 이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개입을 해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보도를 일단 한 거고요. 2022년부터. 그렇죠. 2022년이면은 우리가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했죠? 그렇죠. 아, 취임 이후에. 취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때 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어떤 권유로 인해서 지역구를 이분이 옮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개혁신당 쪽에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이 개혁신당 쪽에 이제 공천을 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개혁신당 측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어디 절에 가서 했다. 절에 가서 한 것 같다. 예. 그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이제 보도. 그리고 지리산에 무슨 절이던데? 하동의 칠불사. 칠불사. 그렇죠. 칠불사.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는 분이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밝혀졌던 명태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하고도 과거부터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보도,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주로 명태균 씨와 어떤 정치권의 어떤 인물들과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서 지금 나온 거죠, 이 사실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김건희 씨가 만약에 보냈던 직접적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텔레그램 내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폭로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정확하게 네. 말하면은 선거 개입인데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거든요. 그렇죠. 뭐 일적인 예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신분일 때 공천에 관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돌렸다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고요. 그때 당시 구형했던 검사가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인데, 그래서 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마 뉴스토마토 서버도 오늘 뭐 다운까지 됐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뭐 개혁신당에 타진했고, 요거는 그냥 하나의 주변적인 소스고, 핵심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여부입니다. 그 그렇죠. 개입이라는 것은 어디 지역구에 사람을 꼽고 완결이니 뭐니 선의의 조언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요. 공천에 개입한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기 나가지 마 라는 것 자체도 공천 개입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준석 의원이 나는 그 텔레그램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내용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실은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초 발원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면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지지율 30%일 때 2024년도 이번 2월 3월 달 이번 총선 때 개입을 한 거, 그럼 요것만 과연 했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구만 했겠느냐라는 의문이 추가적으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상당히 유의미했던 것은 김영선 의원이 최초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정권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2년도 5월 달에 그때 공천에도 이미 명태균 씨가 녹취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거 새 나가면 안 된다. 다른 데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김영선 이번에 들어간다. 뭐 대통령의 뜻도 김영선에게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대통령하고 전화한 것 같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명태균 씨가. 그렇죠. 대통령과 여사랑 직접 전화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씨랑도 연락하고 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던 이종섭 전 장관과도 통화를 하면서 개인폰을 썼다.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퍼즐이 맞춰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시에 나왔던 뭐 K 의원, Y 의원은 다른 사람을 꽂으려고 했고 대통령의 의중은 김영선에게 있었다라고 명태균의 입을 빌려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2022년 상황. 2022년도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55% 정도 나올 아주 정권 초기에 날아다니던 새도 떨어뜨릴 시점인데 그럼 그때의 공천 개입이 일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은 자꾸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걸 피해가려고 하고 축소 은폐를 하고 있는데 앞에 것까지 이렇게 완결성 있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 본인이 봤던 내용은 뭐며 그게 국민들 앞에 알려져서 평가를 받아야 될 시점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개혁신당이 뭐 1번 주냐 3번 주냐 그걸 거절했고 논의를 했다. 이걸로 논점을 흐려가지고는 저는 본질을 오히려 가리려고 한 시도일 뿐이고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에 사실 또 어떤 본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기사를 잘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이 대표가 될 때도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명태균 씨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그렇죠. 명태균 씨는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쪽하고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올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뜬금없이 이제 함성득 교수가 나옵니다. 기사에. 그 좋은 사저와 같은 공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그렇죠.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분이 그래서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분이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은 원래 명태균 씨하고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과거에도 명태균 씨가 가령 이런 이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을 짜고 뭐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복수의 관계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그 방증이 되는 진술들은 많이 해주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지금 이 시점이 2022년도에 있었던 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2022년도에 선거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그랬네. 그 당시에 공천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그때도. 그러면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전에도 사실 이 궁금증을 가져서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인데 지방선거에는 그럼 그 시기에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뭐 할 때인데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는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은 취임식에 초대도 받았던데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이면은 지방선거 공천에는 그런 개입 안 했겠느냐.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을 할 때 과연 그 당시에 당대표를 제끼고 공천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2022년 재보궐 선거뿐만이 아니고 이번 선거 관련해서도 이 녹취록을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로 확언을 하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명태균 스스로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명태균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거 썼어요?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그거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그거 아, 한 거 그냥 갖다 놓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네.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자, 명태균이 2월 18일 9시 38분에 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영선이 컷오프 된다. 컷오프 되니까 빨리 기사를 내보내라. 내보내고 그걸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2월 19일 날 부산일보 비슷한 지역이죠. 부산일보에 보니까 18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더만요. 김영선 의원이. 그래서 김해갑 출마를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예감을 하고 창원에서의 컷오프를 예감하고 김해갑 출마를 선언하는데 저게 이제 명태균 씨 말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은 충성을 다한다. 창원에서 제가 이제 컷오프 된다면 그거를 당심으로 믿고 저는 김해에 출마를 하겠다. 김해가 여사님의 뜻이지 않느냐. 뭐 이런 충성의 맹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명태균 씨의 그 2월 18일 날의 그 말은 그 충성의 맹세를 빨리 보여서 지역신문에 빨리 보여서 이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김영선 의원은 여전히 당신한테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잘 도와주라. 뭐 이런 뜻인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시키는 대로. 예.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막 급박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 김건희 여사가 옹기라고 했을 때 버텨볼까도 생각이 일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렇지. 버텨볼까? 창원에서 그렇지. 버텨볼까? 그러다가 컷오프 확실하대. 김건희 여사 그러더만.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키는 대로 옮기자. 그리고 옮긴다고 말만 해서는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기사를 내버려가지고 확실히 확인 도장 딱 찍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저희 옮깁니다. 지역구 옮기기 때문에 충심입니다. 그렇죠. 저희 네. 지역구 말씀하신 대로 옮기기 때문에 네. 반드시 김해에서는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의 주가 조작도 1차 조작하고 2차 조작이 있잖아요. 지금 이 공천 개입도 1차 개입과 2차 개입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김영선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되던 2022년도 6월 선거는 1차 공천 개입 혐의로 우리가 1차로 봐야 되고 지금 요 명태균 씨의 육성이 나온 부분은 이번 총선이죠. 지난 그렇죠. 2월 달에. 그러니까 4월 총선 앞두고 2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건 2차 개입이다. 2차 공천 개입으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삼성에서 정유라라는 사람에게 말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 말을 왜 사주죠? 그 엄마가 최순실이고 최순실이 박근혜의 최측근이니까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명태균 씨가 왜 김건희 씨한테 줄을 대고 저렇게 소통을 하죠? 김건희가 최소한의 최순실의 지위 내지는 뭐 믿고 싶진 않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까지 김건희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통한 대로 다 일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도 캡처해 왔는데 아까 그 내용 중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럼 여사와 직접 소통했다라는 게 지금 제가 최순실 비유를 할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여사는 김영선 컷오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사가 김영선 컷오프라고 직접 전화 와서 알려줬다는 취지로 지금 명태균 씨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김건희 씨는 김영선 컷오프라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아니까 명태균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관심사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 위에 상황공천관리위원장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기사를 여사에게 줘야 돼요. 왜 여사에게 줍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공관위원 누군가에게 좀 우리 좀 잘 봐주세요라고 뭐 그렇게 해도 부적절한 거지만은 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널리 양해는 돼요. 근데 공천하고 아무 관련 당내에서 없는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아니, 김건희 씨 당원인가요? 그렇죠. 묻고 싶어요. 당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왜 여사에게 그 기사를 줘야 된다라고 명태균 씨가 저 급박하게 이거는 뭐 이것도 허풍이고 과장이다 짰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은 저거는 본인의 최측근과 이야기하는 누구도 짤 필요가 없는 그리고 아주 급박하게 공천 앞두고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운데 왜 그 기사를 여사에게 갖다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마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김건희 씨가 이번 공천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중심이 됐던 이번 2차 개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관여했구나라는 게 그 두 마디에 다 드러나거든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